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이거와 함께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감찰 무마 사건, 이 두 가지가 징역 2년이 확정됐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만은. 자, 이걸 제보,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 이 엇갈린 운명. 그러니까 본인이 공익제보에 그 불씨를 던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데 기여했는데 막상 본인의 운명은 그렇지가 못했다. 이게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감찰 무마 사건이 뭐냐면 2017년에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관업체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금품을 받는다. 이런 제보를 받아서 특감반이 조사를 하던 중에 그 조사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원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유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조국 민정수석한테 감찰을 중단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수사관이 폭로를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에서 늘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특감반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한 거다. 그러니까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 특감반을 지휘하고 있던 특감반장도 있고 특감반장 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감반은 원래 비리 첩보 수집이나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역할이라 후속 조치를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직권남용 뭐 이런 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논리를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 거기다가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슨 강제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냐. 청와대 특감반을 흔히 공직사회에서는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특감반이 떴다. 그럼 벌벌 떨죠.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뭐 비리를 수사하도록 해서 그걸로 처벌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두렵죠. 그러나 인사권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람 비리가 있다 그래서 인사조치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공직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청와대 특감반에서 자, 조사받으러 나오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사를 유재수처럼 그 조사를 피하고 잠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잘리죠. 잘리고 수사 의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반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를 확인해서 이거는 본격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본격 수사를 하거나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각 부처 감사관실로 넘겨서 감찰을 하도록 하거나. 왜 후속 조치 권한이 없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이 이런저런 얘기는 법률적으로는 무슨 권한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강제 수사니 권한이 없어서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거짓말을 판사에 속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자녀 입시 비리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게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거든요. 더해져서 징역 2년,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무 작다. 왜냐면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도 징역 10월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유재수 감찰무마 건 가지고서 징역 10월을 받았는데, 그러면 조국의 징역 2년, 그 중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감찰무마인데, 그러면 자녀 입시 비리, 서울대 교수로서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가 1년 2개월밖에 안 되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너무 작다. 반면에 정경심 전 교수는 물론 뭐 우의조를 주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공범 관계인데 징역 4년에 어제 징역 1년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이 됐습니다.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냐?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어찌됐든 간에 김태우 당시 수사관의 폭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두 사람이 다 사법처리가, 비록 1심이지만 사법처리가 됐다. 유죄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정당했다. 물론 공익제보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 사람도 금융위 재직 당시에 이런저런 걸 해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4월이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 공익제보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이걸 척결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끼리 뭐 청산을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막 청탁을 하고 이러면서 봐주고 이런 그 어찌 보면 민낯을 드러내서 굉장히 교훈적인 폭로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 막상 김경수, 그 청탁을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기여가 틀림없이 있죠. 김태우 전 수사관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에 그친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폭로도 했습니다.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 그 다음에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뭐 KTNG 동향 보고, 뭐 이런 거, 이에 관한 감찰 자료, 뭐 이런 것들 해서 본인 표현대로 뭐 무려 40건 정도의 그 여러 가지의 폭로를 하고 그 중에 뭐 대부분 뭐 또 공익제보도 뭐 인정을 받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공무상 비밀이다 이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서 2심까지 끝났습니다. 작년 8월에 2심이 끝났는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이거는 8월이고 6월에 서울 강서구청장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작년 8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강서구청장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같이 정말 본인이 경험한 것, 그것만 확실하게 폭로를 해서 공익성을 인정받았으면 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청와대 그 감찰반에 있던 당시에 뭐 수집한 첩보,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자신 있는 내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줄줄이 폭로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공무상 기밀누설, 비밀누설로 지금 강서구청장을 내놔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 김태우라는 사람이 우리 그 사회에 기여한 공로, 사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이러저러한 뭐 누구 정치권 청탁을 받고 어쩌고 그러면서 누구를 봐주고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은 더 뭐 기획사정을 시키고,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형 구조적 비리죠.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서 경종을 울렸는데,
자, 그 공로는 공로고.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지금 강서구청장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 법을 전공하지는 않아서 이쪽의 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죄와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건 폭로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 이걸 어떻게 상계할 수 없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글쎄 그거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하튼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이제 특감반 수사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사실은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번에 알았으면 하는데, 좀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그래도 이 상당히 우리 사회가 맑아진 측면이 있는데, 막상 본인은 다른 일로 이런 불이익을, 비슷한 종류죠. 비슷한 종류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 운명이 엇갈렸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폭로한 그 유재수 감찰 무마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모두 그 유죄로 인정을 했다. 그런 점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 현 강서구청장의 공로가 있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